안녕하세요. 과거 아이디어 구체화 기본 도면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도의 정의와 규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학습 확인해서 내용 살펴보고 우리 오늘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의 정의는요, 물건의 모양, 크기, 구조, 재료, 공정, 수량 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점선, 문자, 기호 등으로 평면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도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면이라는 것을 왜 제도를 통해서 만드느냐? 제도의 목적을 보시면은요, 제품 설계자의 의도를 제작자나 디자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요, 어떤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했죠. 저 시각화를 했지만 이것은 이 제품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겉모습들, 이 겉에 있는 모습들만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이런 모양, 크기, 구조, 재료, 공정, 수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제작자나 디자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크기, 구조, 재료, 공정, 수량을 정확하게 점선, 문자, 기호로 표현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해 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제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표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도의 통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통칙에 맞게 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제도의 통칙을 지키지 않고서 도면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에 있어서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제도의 통칙 어디서 정했느냐? 바로 우리 한국의 KS라고 하는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 표준화 기구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분야를 21가지로 나눠서 그 분야별로 어떤 통칙이라든지 원칙들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표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이런 표준 통칙들이 있고요. 이 표준을 지정하는 기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JIS, 중국은 GB, 미국은 ANSI, 영국은 BS, 독일은 DIN, 프랑스는 NF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자,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표준을 지정하는 기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는 ISO.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ISO 통칙에 따라서 따르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다음 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이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지정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전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느냐? 바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에 대한 내용들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요 국가표준과 국제표준화 기구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것들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거는요, 또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도면의 용도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도면의 내용에 따라서 또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면의 종류, 두 번째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계획 도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도면이라는 것이 제작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계획을 하는 단계, 그쵸? 그리고 나중에 제품을 포장하는 데까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계획 도면이라고 하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도면으로서 기초 도면 또는 디자인 도면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계획 도면이 완료되면 실제 제작을 위한 제작 도면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가지고서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도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제작 도면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계획 도면을 통해서 요 가구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치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가구의 어떤 하중을 버티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구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료는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이 재료에 따라서 또 구조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들을 종합해서 계속 수정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 제작 도면을 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계획 도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뒤에 계획 도면 예시를 보면은요, 사실 뭐 제작 도면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 계획 도면을 통해서 요거를 계속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제작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계획 도면에는 이 제품의 어떤 형태라든지 모양, 치수, 그 다음에 사용할 재료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게 계획 도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획 도면을 통해서야 우리 제작 도면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제작을 위해서 그려지는 도면이다. 실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고서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 도면은 기초적인 도면의 형태보다 가구나 제품의 일련의 제작 방법, 실제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 방법이나 구조, 재료와 관련된 상황 등이 보다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 계획 도면에서는 그냥 여기는 요런 재료 사용을 할 거고 요런 형태고 요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라면은 실제로 이제 제작 도면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부분 이 제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제작 방법이라든지요. 아니면 서로 어떤 구조이며 이 구조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제작 도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료도요, 계획 도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오크다, 오크를 사용하겠다, 요런
좀 넓은 식의 재료를 이렇게 얘기했다면 실제로 제작 도면에서는 이 재료를 어디서 수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재료의 어떤 수급하는 곳에 어떤 브랜드 상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 도면 예시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요 파이프 폴리싱 해서 이 재료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제작자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 이런 제작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죠. 조금 더 문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제작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조립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서 어떤 구조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계획 도면과 그리고 제작 도면에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구라는 것은요, 꼭 나무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 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품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 부품에 대한 것들도 이 부품을 만드는 도면이 또 따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자,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상세 도면이다. 그래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들에 대한 도면이고요. 이거는 원자재 및 부자재가 모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부자재 도면이라는 과목을 통해서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분해 도면.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제품을 왜 또 분해를 하느냐? 제품의 구조와 부품 그리고 조립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도면으로서 자, 이해가 쉽도록 투시도법으로 그려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립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 가구를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분해 도면이 같이 첨부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와 A-끼리 서로 연결해야 되고 B와 B-끼리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분해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접해보신 도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치수는 기입하지 않죠. 이 분해 도면은 서로 어떤 연결 구조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치수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립식 가구의 조립 도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분해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있었던 어떤 제작 도면이나 부품 도면, 계획 도면과는 다르게 이런 3D 입체 형태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을요, 그리는 방법, 용도, 내용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도면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해서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연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용지에다가 연필, 보통은 이제 샤프로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요. 연필로 그린 도면으로 주로 먹물제도의 밑그림으로 사용이 된다. 우리 스케치 할 때에도요, 연필로 먼저 이렇게 밑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펜으로 그 위에 이렇게 더 씌워서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제도도 처음에 연필로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펜으로 좀 더 뚜렷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밑바탕이 되는 게 연필도다. 자, 그래서 연필도를 밑바탕으로 펜으로 그리는 것을 먹물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로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먹물로 베껴 그린 도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착색도 마찬가지로 구조나 재료 등 쉽게 구별하도록 여러 가지 색을 칠한 도면을 착색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필로 그리면 연필도, 잉크로 그리면 먹물제도, 색상을 칠하면 착색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 용도에 따른 분류는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계획 도면 단계. 그래서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 도면이다 해서 계획도인데요. 설계자가 제품을 구상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로 우리가 스케치가 끝이 아니라 그 스케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단계인 거죠. 이 계획 단계라는 것은 이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설계자가 앞으로 설계할 제품의 방법, 순서 등의 여건을 참고하여 계략적으로 구상한 도면이 계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자가 이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전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설계자가 제작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계자와 제작자가 또 나뉘어지는 경우에는요. 설계자가 이렇게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또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우리 설계자와 제작자 사이의 어떤 의견을 또 조율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략적으로 구상한 도면을 가지고서요, 이제 주문하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나타낸 도면으로 제품의 모양과 구조, 기능 등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 주문서에 첨부되는 도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실제로 제품의 도면을, 계획도를 그린 다음에요. 이걸 이제 제작자에게 넘겨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주문서에 첨부하는 도면을 우리 주문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문도를 제작자가 전달을 받겠죠. 그래서 제작자가 주문자에게 제품 견적서에 첨부하여 제품의 개요를 설명하는 도면은 바로 견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적을 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의 가격과 제반, 경비, 기타 비용 등을 제시하는 도면이 견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이런 비용에 대한 내용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제작자에게 도면을 보내줬을 때 제작자 입장에서는 뭐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제작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런 의견들에 따라서 또 이 도면이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전체 비용보다 훨씬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수정을 하는 단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도를 통해서 또 이 도면이 조금씩 수정이 되겠죠? 자, 이 견적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이제 실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비에 딱 맞게 알맞게 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는 것을 우리 승인도라고 합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이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도면에 반영하여 주문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우리 승인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승인도 이제 이 제품 만들어도 된다라고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작 도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계 제품 제작에 설계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면으로 제품의
모양과 치수, 재질, 가공 방법 등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 제작 도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이 들어갔죠. 제품이. 그러면 이 제품은 포장이 잘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겠죠. 이 소비자들이 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설명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위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주로 구조, 기능, 성능, 작동 원리 및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카탈로그용 도면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기계 제품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품의 설명서 이렇게 있죠. 그 설명서에 보면은요, 이 제품을 이렇게 3D 도면으로 보여주면서 1번은 전원입니다. 2번은 다른 USB 포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설명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제품의 어떤 형상, 모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설명 도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치수나 이런 구조, 이런 것들도 보다도 어떤 기능적인 면들, 성능, 작동 원리,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설명 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또 우리 종류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케치도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스케치하는 식으로 그리는 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에 제품의 실물을 보고서 프리핸드로 그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도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스케치도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립도. 그래서 우리 조립 도면에 대한 내용 앞에 잠깐 봤었죠? 그래서 제품의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구조, 부품 간의 상호, 관계 및 조립에 필요한 사항 치수 등을 기입한 도면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연결되는 부위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조립도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부분 조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면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조립도의 경우에는 다수의 조립체로 나누어서 나타낸 도면이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부품 도면. 그래서 우리 이 가구를 만드는 데에 들어간 부품에 대한 도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립된 제품의 각 부품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그래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부품도라고 했었고요. 배치도는요, 지역 내 건물의 위치나 기계 등의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도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지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간략하게 표시된 지도들 있죠. 그냥 도형으로 표시된 지도들. 우리가 그거를 배치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백화점의 위치 알고 싶을 때 지도를 보고서 파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들, 저런 것들에 대한 정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배치도라고 하겠고요. 마지막 상세도는요, 제품의 부품이나 조립 상태 중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을 도면으로 표현하지만은요, 이 전체 모습을 한 종이 안에 다 표현을 하면은요, 구체적인 부분들 내가 좀 더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해서요, 크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상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계, 건축,
자동차, 선박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계나 건축, 자동차, 선박은 굉장히 크고 안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쵸? 이런 복잡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상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는 방법, 그리고 용도, 내용에 따른 이 도면의 종류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들 보면은요, 스케치도. 그래서 우리 스케치에다가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들을 스케치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립도. 그래서 여기 이 조립되는 관계들에 대한 내용들, 저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조립도. 부품도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를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구에서 문과 그리고 몸통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철물입니다. 그래서 이 철물에 대한 제작 도면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부자재 부품에 대한 도면이 부품도고요. 배치도 어떤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도면의 종류에는 계획 도면과 제작 도면, 부품 도면, 분해 도면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요. 자, 이 도면 종류는 꼭 4가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방법, 용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것이 각종 분야에서 여러 단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그리는 방법으로 분류한 도면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그리는 방법에는요. 연필로 그리는 거, 그리고 먹물, 잉크로 그리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색을 칠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1번 연필도 연필로 그린 도면이다.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나뉜 거죠. 두 번째 제작도. 이 제작도는 우리 제작하는 단계에 만들어지는 도면이다 라고 했었죠. 이거는 우리 내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먹물제도. 그래서 우리 잉크로 그리는 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 먹물제도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투사도. 그래서 이 투사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투사해서 그리는 거. 그래서 이것도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리한 도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제도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직접 그려볼 건데요. 그래서 이 도면을 그리는 데 필요한 제도 용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여러분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